경주 양동마을은 풍수적으로 말물자의 형성을 한 곳입니다. 산과 물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명당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내유외강의 선비인 회제 이연적이 나고 자랐습니다. 이연적은 외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외숙인 우제 손중돈에게 글을 배웠다 전해집니다. 소자 쓰시는 지금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외할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누님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동생이 됩니까? 우제 선생님이. 그 집 족보로 가면 정확하게 잘 모르죠. 지금 족보는 아들 쓰고 딸 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도 말이죠. 우리 우제 선생하고 회제 선생하고 뭔가 묘하게 모르겠습니다. 뒤에 제자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나 회나 다 의미가 비슷하겠죠. 집에 회제할배 회자는 회제할배 쓰신 해월로 끊는 기문에 보면은 이 금음은 내일 밝아올 초하루를 기다리는 거죠. 금음의 회자가 금음의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음의 역동성을 부여하게 되면 초하루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 사실은 금음은 이 금음의 주자의 회자도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회자의 중심이 아니고 다음날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 사실 금음은 첫머리죠. 우리가 다 갈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갈물이 된 것은 그것은 시작이거든요. 이제 음에서 양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시작하는 점이니까 회자할배에 있어서 회자는 어두움이 아니고 밝음의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회자가 새로운 밝음을 위한 이제 준비 단계라 그럴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새벽에 동턱이 바로 직전에 어떤 여명이 밝을 때 그때를 회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자를 일생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 회는 갈무리 하는 회가 아니고 나가서 펼치는 회였죠. 회자는 일생을 관직 생활하셨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제 선생의 호처럼 어리석음을 뜻한다 그런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제 선생의 우자는 사실은 그것도 어리석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아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리석음이 겸손함의 어떤 진짜를 알면 어리석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3세의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선 이연적은 성균관 대서성을 비롯해 이조, 예조, 형조 판서를 거쳐 좌찬성에 올랐습니다. 그는 27의 나이에 선배 학자인 손숙돈과 조한보의 무극 태극 논쟁에 뛰어들어 자신의 학문적 견해인 주리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기보다 이를 중시하는 주리론은 조선 성리학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으며 그것은 퇴계 이황에게로 계승되어 영남학파의 성리설의 선구가 됐습니다. 주리론적 견해를 주장한 그의 학문은 스승으로부터 계승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이연적의 학문적인 바탕을 알아보기 위해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영귀정으로 가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요, 어떤 곳이에요? 여기 영귀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영귀정이요, 네. 회자할배 계실 때 당시부터도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150년 전쯤에 이 정개축을 했는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회자할배 손길과 생각도 열려 있는 곳이고 이곳은 어쩌면 이 동네의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밖으로 나가실 때 여기 정자에 올르셨다가 나가시고 또 들어오실 때도 여기 정자에 올라셨다가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전해집니다. 양동마을의 설창산 동남쪽에 위치한 영귀정은 이연적이 세운 정자입니다. 사용하시는 정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설을 일반 가이집에는 못하죠. 소설이 이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젊은 시절의 이연적은 이곳 영귀정에서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보통 정자 같으면은 문이 없잖아요. 이렇게 정자만 하나 딱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0년 경쯤에 이 목공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집을 지었는데 그 나무들이 많아서 자라서 이게 답답한 감이 있지만 예전 여기가 다 트여 있다고 보면 저기 올라서 보면 막 열려 보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영귀정의 영귀는 을풀령,
혹은 노래할 영자와 돌아올 귀자를 씁니다. 이는 공자의 제자인 증점이 늦은 봄, 날씨 따뜻한 때에 시를 읊조리다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선생님도 저희가 이제 그 영기종 들어올 때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대문도 이 정자마다 다 똑같은 거는 아니죠. 아니겠죠.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이 정자가 회제할배와 관계되는 정자이다 보니까 네. 정자의 대문으로서는 상칸해서 중간에 소설들이 올라져 있고 한 모습들이 매우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단순히 어떤 아까 제가 여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유를 즐기기 위한 공간만이 아니고 또 회제할배를 그리워하는 후손들의 마음들이 염원이 담겨 있어서 아마 저렇게 좀 위용을 갖추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회재 선생님이 마을로 들어오거나 나가실 때 잠시 들렀던 곳이라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통해서 예전 어른들이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밖에서 나가셨다가 돌아오실 때는 아래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 동네 안에 있는 친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을 맞이하고 당신은 그 친구들과 어떤 담소를 나누고 뭐 지난 일 또 있었던 사실은 일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 사실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노모가 계시니까. 예. 그렇지만 그 간절한 보담도 약간 여유, 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집에 들어가시고 또 길을 나서실 때는 당신이 나서시면은 이게 또 나서신다 소문 들으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별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작별을 할 때 집에 있는 노모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지만 안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현대 사회들은 도작하면 매우 적시적이지 않습니까? 예.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적시적인 것이 주는 폐해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예전 어른들이 이런 중간 지점,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뭐 아파트 앞에 정자 만들어 놓고 쉬자는 건 아니지만은 다만 이런 예전 어른들의 정자라는 것이 결국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공간이었으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도 뭐 상당히 괜찮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회재 선생님의 모친이신 분은 어디에 머물러셨나요? 집에 계셨겠죠. 무천당에. 지금 현재 무천당 있는 그곳에 계셨다고 그러면 근데 왜 그 부모님을 뵈려면 그냥 저희들 상식으로는 바로 오셔가지고 부모님부터 먼저 뵙는 게 순서 같은데 왜 회재 선생님 굳이 여기 들러가지고 친구들을 먼저 만나고 가셨나요? 그게 친구들이라고 꼭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또는 지금 정자에 올라있는 현판 시대가 당신 혼자 여기 올라와서 잠시 쉬다 가시고 했는 것도 있고 합니다. 한데 누굴 꼭 만났다라기보다는 이곳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복잡한 감정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을 만한 공간. 그러니까 그 감정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기다림이 있어야만 만남이 반가울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남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기다림이 있을 때 그 만남은 좀 더 긴밀해지고 좀 더 아주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제할배가 이곳을 벗어날 때도 집에서 노모와 작별을 하였지만 여기 와서 노모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자기 그리움을 당신 내면에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리된 감정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 속에서 다른 현상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서로 오래 중첩이 되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저는 이 공간이 회제할배에게 있어서 그런 공간이 아닌가. 우리 현대인들도 사실은 이런 어떤 텀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깥의 세상사와 마주하며 생겨난 복잡한 심경을 집안으로까지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잠시 마음을 다스리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한 영귀정. 영귀정의 입구인 2호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곳이 말하자면 그 마음을 정리하시는 공간이네요. 그렇다고 봐도 저는 괜찮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회잘배 시들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정리하시는 모습에서 보이고 또 당신 혼자 서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물론 지금 제가 뭐 그걸 회잘 할배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감히 알겠습니까만은 그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게 현대적으로 다시 볼 때 이 공간은 왜 필요한가 아 필요하겠다. 지금처럼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싹 내 집에 들어와서 바로 내려서 세상의 그 감정적인 찌꺼기들을 그대로 들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렇다고 해서 그 현대인들처럼 뭐 술집 가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는 공간이 필요한 네, 거죠. 네. 그 일반적인 정자 기능하고 이 연기정의 기능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차별적이라는 게 뭐 어떤 유한을 즐긴다, 한가로움을 즐긴다라는 측면에서는 정자가 서로 일맥상통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사용 용도가 조금 다르지 않는가. 물론 정자란 곳은 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쉬는 곳이죠. 이것도 쉬죠. 쉬는데 다만 거기서의 쉼은 그냥 쉼으로서 거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여기서의 쉼은 쉼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사회에서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란 일을 볼 때는 관직의 역할에 전념하고 집으로 돌아와 노모를 만날 때는 오직 자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쉼의 공간을 필요로 했던 이현적. 그런 그에게 영귀정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힐링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제 동락당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동락당은 이현적의 학문적 완성을 구축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락당은 다른 말로 욱산정사라 하는데요. 이현적이 김한로의 재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지은 수양의 공간입니다. 동락당은 밖에서 집안까지 단번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바깥에서 집안 가장 깊은 곳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개의 담과 문을 거쳐야 합니다. 즉,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해제의 이현적은 이곳 동락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회재 선생께서 네. 김한로의 그 등용 여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네. 의견을 내셨는데 네. 그것이 이제 조정에서 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뒤로 이제 7년 동안에 낙향을 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네. 왜 결정적으로 양동을 안 가시고 네. 이쪽 자계천 쪽으로 자옥산 밑으로 오셨는지 네. 그것을 몇 가지 이유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우선 내가 본가로 가기가 우선 어머니 보기에 참 송구스럽고 왜냐하면 또 평소에 우리 손씨 할머니가 그 일찍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이 성인관에 가서 생원시에 합격하시고 성인관에 가서가 진사를 보시려고 갔었다가 낙향에서가 일찍이 또 돌아가서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홀로 대신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자식 두 농경왕후 두 형제분 중에 그 맞이신 그 회재 선조께서 그 벼슬에 하신 데 대해 가지고 많은 기대를 또 안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걱정이 또 많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또 걱정도 많이 했을 테고 두 번째는 동생이 또 그 대신 형님 그 사환을 위해서 집에서 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모시는데 동생 보기도 참 미안하했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둘이가 네. 있는데 밖에서 생활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생이 이제 가족들을 부모를, 돌보고 네. 부모를 그렇죠. 했는데 예. 또 이제 갑자기 또 관직을 그만두시고 네. 내려오시니까 동생이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면목이 없다 그죠? 예, 동생 보기에도 좀 미안스러워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는 뭐가 여기 연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후실 한 분이 바로 그 양주석 씨 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네. 저인데는요. 네. 그 양주석 씨 할머니가 이 친정이 간포입니다. 아, 간포인데 그 집안이 만호신데 그 석씨 할머니가 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타고 나왔었어요. 현재 저희 집이 갖고 있는 이 문기를 보면은 그래서 옥산 쪽에 정착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 여건이 있었다. 뭐 안 돼 있었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이 동락이라 하면 낙에 우리가 어떻게 그 즐거움을 취하느냐에 있어 가지고 바로 그 낙처 낙비 진낙일 고중 낙등내라 즉 말해가 그 즐거움 가운데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그 즐거움이 바로 진낙이다. 그래서 재진 심체 지진기라. 그게 뭐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얻는 그 즐거움이 바로 그러니까 괴로운 가운데서 얻는 즐거움이 바로 모형의 어떤 그 진짜의 어떤 낙이다는 거죠. 우리 좀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는데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사실은 불모지와 같이 물론 이제 경제적 후원은 있었지만 예. 이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부러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을 택하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이 학문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흔히들 이 동락당은 우리가 하면 그대로 홀로 즐기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예. 실제 즐기는데 뭘 즐기느냐가 예, 문제겠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혹자는 또 동락 원기에서 비롯됐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 위에 보면은 그 회제 선조의 그 임거 15년 시속에 이래 보면은 또 이 자연과 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동락 원기에도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회제 선조께서 30세 그 입잠 속에 보면은 남이 한 번에서 이뤄진 학문이라면은 나는 100번에서도 기어코 성인의 학문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30세. 그런 그 입잠을 40세 불혹의 연세에 와서가 바로 이 동락당에서 바로 그러한 학문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제는 이 동락은 자연보다도 학문을 더 즐겼었다. 저는 그렇게 뭐 이래 참 후손된 입장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원적의 학문 세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락당. 그가 동락당을 지을 때 가장 고민한 것은 자연과의 합일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앉아서도 자개천을 볼 수 있게 지음으로써 동락당에서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원적은 관직에서의 역할보다 학문적인 성과에서 훨씬 중요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은 경주시 안강읍에 옥산서원을 세웠습니다. 자, 옥산서원은 회제 이원적 선생의 신의를 모시고 학동들을 모아서 강학을 하던 공부 장소이면서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옥산서원 주변에는 자연 환경이 뛰어난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쪽으로 나가면 그 자개천이라고 해서 개천이 흐르고 그 개천에는 또 세심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죠. 세심대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곳이다. 뭐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자개천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면 동락당이 있는데요. 동락당은 회제 이원적 선생이 7년 동안 낙향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사색을 즐겼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옥산서원이 결국 그 회제 이원적 선생의 연고가 있는 그 동락당이라는 그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서원을 후학들이 건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경주 자옥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옥산서원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액서원입니다. 옥산서원의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인데요. 조선 최고의 서예가의 글씨가 남아있는 것만 봐도 서원의 권위를 짐작할 수 있죠. 임금의 학문에 필요한 진수팔조의 상소문을 작성하고 왕의 마음가짐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일강신목소를 짓는 등 바른말 하기를 꺼리지 않았던 회제 이연적. 그는 조선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송나라의 유학을 계승하는 한편 그것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 또 이연적 선생의 발자취를 쭉 둘러봤는데요. 글쎄요, 저는 오늘 이분이 상당히 좀 성품이 거두면서도 부드러운 면도 좀 있으셨던 분 아닌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교수님 또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속이 꽉 차면서도 네. 겉으로는 그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드러운 어떤 성격을 나타내신 그런 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좀 짧게 네. 정리를 한다면 네. 자옥산의 부드러움을 담고 고독한 사색을 즐긴 성리학자. 이러면 좀 어떨까요? 이연정 선생 오늘 또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주 오는 그런 정리네요.